요새는 퇴사와 이직률이 예전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 회사에 들어가면 뼈를 받겠다 했었는데 최근에는 더 좋은 조건의 구조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조건이 맞는다면 이직 또한 쉽게 생각하죠.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지금 한국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보면 영업이익 300조 역대 최대입니다. 그런데 4만 명이 공장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멈추면 분당 11억이 증발합니다. 역대 최대 실적인 회사에서 역대 최대 파업이 터진 겁니다. 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순간에 싸움이 가장 격렬해질까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협상력의 비대칭이라고 부릅니다. 떠날 수 있는 쪽이 규칙을 만드는 구조. 그런데 이 구조는 인간만의 것이 아닙니다. 바닷속 산호초의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똑같은 협상을 하고 있고 350년 전 카리브해 해적선에서는 이 구조로 장애보험까지 만들었습니다. 미국보다 50년 먼저 실행했죠. 이 모든 건 협상형 비대칭이라는 경제학에서 시작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오늘은 해적과 물고기, 반도체 공장을 관통하는 이 구조를 추적합니다. 가장 먼저 3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카리브해로 가보겠습니다. 17세기 해적선에는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아티클스 오브 어그리먼트, 해적 규약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부위별 보상 금액이 적혀 있었거든요. 오른팔을 잃으면 600피스 오브 에잇, 왼팔은 500, 오른다리 500, 왼다리 400, 눈 하나 100, 손가락 하나 100.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오른팔 보상금이 대략 수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오른팔이 왼팔보다 비쌉니다. 부위별로 경제적 가치를 매긴 겁니다. 칼을 쥐고 밧줄을 잡는 오른손이 왼손보다 생존에 더 중요하니까 가격이 더 높은 거거든요. 장애보험입니다. 선장은 선원투표로 선출하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해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CEO를 직원들이 뽑고 마음에 안 들면 자르는 구조입니다. 전리품 분배도 사전 계약서로 규정했는데 선장이 1.5에서 2배, 선원이 1배. 인종차별도 없었습니다. 흑인 해적도 동일한 지분을 받았거든요. 미국 독립선언이 1776년인데 해적 규약은 1655년부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50년 이상 앞서서 민주적 헌법을 운영한 셈이에요. 그러면 왜 불법 조직이 이런 제도를 만들었느냐? 해적은 월급이 없습니다. 국가 강제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원은 다른 해적선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떠날 수 있는 사람을 붙잡으려면 계약으로 보장해줘야 하거든요. 떠날 자유가 있으니까 선장이 선언을 함부로 못한 겁니다. 근데 같은 시대 합법 조직은 어땠을까요? 영국 해군입니다. 선장은 독재였습니다. 체벌은 일상이었고 선원은 강제 징집으로 끌려왔거든요. 보상은 없었습니다. 사령하면 사형입니다. 떠날 수 없었습니다. 떠날 수 없으니까 보장해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합법 조직인 해군이 착취 구조였고 불법 조직인 해적선이 복지 구조였습니다. 법이 정한 조직이 사람을 더 못살게 굴고 범죄 집단이 오히려 복지를 제공한 겁니다. 경제학자 피터 리스는 이걸 연구해서 보이지 않는 갈고리라는 책을 냈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떠날 수 있는 쪽이 규칙을 만든다. 해적선원은 떠날 수 있어서 보험과 투표권의 계약을 얻었고 해군선원은 떠날 수 없어서 아무것도 못 얻었습니다. 이 패턴이 인간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다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산호초에 사는 청소놀래미라는 작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대형 물고기 몸에 붙은 기생충을 먹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거든요. 동네 세차장처럼 큰 물고기가 줄 서서 기다리는 청소 스테이션이 산호초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생충보다 점액이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놀래미는 틈만 나면 기생충 대신 고객 물고기의 점액을 몰래 뜯어먹습니다. 속이는 겁니다. 세차한다면서 자동차 부품을 슬쩍 떼어가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고객 물고기의 반응이 갈립니다. 이동 범위가 넓은 종, 그러니까 다른 청소 스테이션으로 갈 수 있는 물고기는 그냥 떠납니다. 반면 이동 범위가 좁은 종, 다른 데 갈 수 없는 물고기는 공격적으로 추격하면 응징하거든요. 떠날 수 있으면 떠나고 떠날 수 없으면 싸웁니다. 더 재밌어지는 건 경쟁 청소 놀래미가 근처에 있으면 서비스 품질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옆에 다른 세차장이 생기면 갑자기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른 물고기가 보고 있을 때도 더 성실하게 일하거든요. 생물학자 레두앙 부쉐리는 이 관계를 생물학적 시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수요와 공급, 파트너 선택, 속이기 방지, 시장 경제의 3대 요소가 산호초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갈 곳이 있는 고객에게는 잘하고 갈 곳이 없는 고객은 속인다. 해적선에서도 산호초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떠날 수 있는 쪽이 더 나은 조건을 받는다. 그리고 이 구조가 우리 일상에서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300조 원. 노조가 요구하는 건 영업이익의 15%, 약 45조 원의 성과급입니다. 조합원 4만 명, 찬반 투표 가결률 93.1%.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반도체 공장이 멈추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지 보겠습니다. 반도체 팹은 클린룸이라는 초정밀 환경에서 돌아가는데 멈추는 순간 공기 중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가동 중이던 웨이퍼 전량 폐기됩니다. 웨이퍼 한 장에 수백 개의 칩이 들어가는데 그게 통째로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나노 단위 장비 수백 대를 0점 재조정해야 하고 수율이 다시 안정되기까지 추가로 2, 3주가 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8일을 멈추면 실제 손실 기간은 5에서 6주로 늘어납니다. 파업이 끝나도 바로 복구가 안 되는 구조인 겁니다. 하루 손실 1조에서 1.6조 원, 분당 7억에서 11억 원. 18일 파업 시 총 손실은 최대 50조 원입니다. 50조면 서울 지하철 전 노선을 처음부터 다시 깔 수 있는 돈입니다. 회사는 하루 1조 원이 증발하는데 노조 입장에서는 며칠치 월급을 포기하면 되거든요. 회사가 하루에 있는 돈이 노조원 전원의 연봉을 합친 것보다 큰 겁니다. 피해의 비대칭입니다. 해적선원이 다른 배로 갈 수 있어서 선장에게 보험을 요구한 것처럼 삼성 노조는 팹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45조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청소 놀래미의 고객이 갈 곳이 있으면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떠날 수 있는 쪽이 규칙을 만드는 구조. 350년 전 해적선에서도 바다 및 산호초에서도 지금 이 순간 반도체 공장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대 사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직 제의가 있을 때 연봉 협상이 강해지는 이유. 갈 곳이 있으니까 현재 회사가 더 좋은 조건을 내놓는 겁니다. 독점 플랫폼의 수수료가 올라가는 이유도 같은 구조입니다. 카카오 택시, 배달의 민족, 대안이 없으니까 수수료를 올려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배달앱 수수료가 올라도 그 앱을 안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해적선원이든 청소놀래미의 고객이든 직장인이든 구조는 같습니다. 대안이 있는 쪽이 규칙을 만듭니다. 협상력은 능력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옵니다. 모든 사건에는 구조가 있고 그 구조 안에서는 경제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은 시대가 바뀌어도 고스란히 반복됩니다. 경제와 놀자는 그 구조를 추적합니다. 다음 경제적 사건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